네. 세라는 아버지와 함께 인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덧 7살이 된 세라는 학교에 다니기 위해 영국 런던으로 오게 되었어요. 학교에 도착한 세라와 아버지가 마차에서 내리자 민친 선생님께서 마중을 나와 계셨어요. 세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 네, 아빠, 걱정 마세요. 그날부터 세라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공부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라는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소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레비니어라는 심술궂은 소녀만은 세라를 미워했어요. 치, 쟤까짓 게 뭔데 인기를 독차지하는 거야? 어느 날 세라가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그때 학교에서 일하는 아이 베키가 방 청소를 하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세라의 이야기가 너무나 재미있어 청소하던 것을 멈추고 다른 아이들 틈에 끼어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레비니어는 심술궂게 베키의 귀를 잡아당기며 소리쳤어요. 하녀 주제에 뭘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청소나 하지 못해? 죄송해요. 베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이 모습을 본 세라는 무척 화가 났어요. 레비니어, 그러지 마. 베키도 이야기 정도는 들을 수 있잖아. 그러자 방에 있던 다른 아이들도 입을 모아 레비니어에게 말했어요. 그래, 세라 말이 맞아. 베키를 자꾸 괴롭히지 마. 레니비어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 후 세라는 베키와 친하게 지냈어요. 베키는 집이 가난해서 지붕 밑 다락방에서 살며 하루 종일 일만 해야 했어요. 그런 베키를 아이들은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지만 세라는 친구들과 놀 때도 베키를 불러주었어요. 그리고 가끔 자기 방... 나한텐 누나요? 그렇지. 그리고 가끔 자기 방으로 데리고 와서 과자와 케이크를 주며 재미있는 책을 읽어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 인도에 계신 아버지께 편지가 왔어요. 굉장한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했다는 소식에 교장 선생님은 세라를 더욱 아꼈어요. 그러던 중 세라의 12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교장 선생님은 세라의 생일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세라, 생일 축하해! 세라의 친구들은 진심으로 세라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어요. 즐거운 파티는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인도에서 온 편지를 읽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소리쳤어요. 여러분, 파티는 여기서 그만 끝내도록 해요. 세라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데다 다이아몬드 광산도 발견되지 않았답니다. 세라는 이제 빈털털이에요. 세상에, 그럴 리가. 세라는 마치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쁜 일은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세라는 지금까지 살던 호화로운 방에서 쫓겨났어요. 세라, 넌 이제부터 가난뱅이 고아일 뿐이야. 그러니 베키와 함께 살면서 하녀라도 해라. 교장 선생님의 말에 세라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어요. 아빠, 저는 이제 어쩌면 좋아요. 세라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에 정신이 멍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세라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모두 빼앗고 누더기 옷을 입혀 다락방으로 쫓아버렸어요. 그런 세라를 옆방의 베키가 찾아와 위로를 해주었어요. 아가씨, 힘내세요.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었어요. 심술궂은 레비니어는 세라의 불행을 몹시 기뻐했어요. 뭐가 기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어두운 다락방에서 첫날 밤을 맞이한 세라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세라는 아침부터 밤중까지 쉴 새 없이 일했어요. 오늘도 세라는 누더기를 걸치고 배고픔을 참으며 심부름을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세라는 빵집 앞에서 은화 한 입을 발견하고 빵집 아주머니에게 갔어요. 아주머니, 이게 빵집 앞에 떨어져 있던데 혹시 아주머니 것이 아닌가요? 빵집 아주머니는 누더기를 걸친 소녀의 정직함에 감동했어요. 내 것이 아니란다. 아마 하느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가 보다. 내가 가지렴. 정말 제가 가져도 되나요? 그렇고 말고. 배가 고팠던 세라는 은화로 빵 6개를 샀어요. 빵집에서 나온 세라는 맨발을 한 채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소녀를 보게 되었어요. 어머, 나보다 더 불쌍한 애가 있었구나. 가엾어라. 세라는 빵 1개만 남기고 모두 그 아이에게 주었어요. 어려웠지만 세라는 착한 마음씨를 잃지 않았어요. 찍찍찍! 세라는 참새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다락방 창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귀여운 아기 원숭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이쪽에서 뛰어나온 거 아니었지? 그런가 보다. 어머, 예쁘기도 해라. 이리 와, 나랑 놀자. 세라의 말에 아기 원숭이는 세라의 품으로 폴짝 뛰어올랐어요. 그 후로 아기 원숭이는 창문을 통해 가끔 세라의 다락방으로 놀러왔어요. 어느 날 밤 창문 밖에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서 세라가 창문을 열어보니 원숭이가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어쩜 추위에 떨고 있구나. 어서 안으로 들어오렴. 세라는 아기 원숭이를 안고 따뜻하게 재웠어요. 다음 날 한 남자가 세라의 방에 찾아왔어요. 아가씨, 저는 람다스라는 인도 사람입니다. 우리 원숭이를 늘 아껴주어서 주인 어른과 저는 감사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자 세라가 인도말로 대답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람다스 아저씨. 아기 원숭이를 돌려드리러 가려던 참이었어요. 지붕 밑 가난한 소녀가 인도말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람다스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인도말을 할 수 있죠? 인도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조금은 할 줄 알아요. 람다스는 세라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원숭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세라에게 커다란 상자가 배달되어 열어보니 아주 예쁘고 훌륭한 옷이 들어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보내준 걸까? 세라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보내준 사람을 알 수가 없었어요. 교장 선생님도 소포에 적혀진 세라의 이름을 확인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이상한 선물은 그 다음 날에도 계속되었어요. 어느새 초라한 세라의 다락방은 아름다운 물건과 호화로운 옷으로 가득 찼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세라의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세라가 다시 공주 같은 아름다운 옷을 입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과 학생들은 이상하게 여겼어요.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세라가 일을 마치고 밤늦게 다락방으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따뜻한 난로와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진 식탁이 있었어요. 어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세라는 탁자 위에 있는 편지를 읽어보았어요. 그 편지에는 다락방의 마음 착한 소녀에게 라고 쓰여 있었어요. 세라는 옆방의 베키를 불렀어요. 누가 마술을 부리나 봐요. 세라에게 불려온 베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후로도 매일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두 사람은 모두 꿈속에 있는 듯 했어요. 그때 아기 원숭이가 소리도 없이 창문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마침 잘 왔어, 원숭아. 우리 맛있는 음식 나눠 먹자. 세라는 원숭이에게도 음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왠지 이걸 먹을 수 있어? 바나나 있으면 바나나 주면 되겠네. 그럼 되겠다. 다음 날 아침 세라는 원숭이를 돌려주러 이웃집에 갔어요. 람다스가 세라를 집주인 캘리스퍼트 씨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오, 아가씨, 원숭이를 돌보아 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선물과 음식을 보냈어요. 아저씨가 선물을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아가씨는 인도에서 태어나 자랐다던데
이름이 뭐죠? 세라크루라고 해요. 뭐라고? 세라? 그렇다면 네가 바로 내가 찾던 세라구나. 캘리스 퍼드 씨는 갑자기 세라를 와락 껴안았어요. 세라, 난 네 아버지의 친구란다. 난 네 아버지의 많은 돈과 보석을 맡고 있었단다. 내가 2년 동안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세라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청난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어 세라는 부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 후 전학을 가기로 한 세라는 배웅 나온 베키에게 말했어요. 베키야, 우리 함께 가서 공부도 하고 계속 친하게 지내자. 아가씨, 정말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세라와 베키를 태운 마차는 행복한 미래를 향해 길을 떠났어요.